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또한 QLD 부계좌를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주식 유튜브 보면 이런 콘텐츠 굉장히 많죠. 총 자산 공개, 배당금 얼마 받았습니다. 월 500만 원 현금 흐름. 저도 솔직히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조회수 좀 나오려나?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공개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책임도 따르고 평가도 따라오고 때로는 공격도 받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분명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고민 끝에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총 자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숨기고 싶어서도 아니고 대단한 게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는 자산 공개가 과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과시는 보통 나는 충분하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하다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3천일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봉 6천 되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수익 조금 났을 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상승장의 주식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시는 결핍에서 옵니다. 내가 내 논리와 전략에 스스로 확신이 있다면 굳이 숫자를 들이밀어 남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께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계좌를 보여드리고 거봐요. 내 말이 맞죠? 말하는 순간 저는 제 논리의 힘이 아닌 돈의 무게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투자의 길에서 결핍을 느끼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숫자로 권위를 세우려 하는 건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깜냥이 아직 그 숫자를 담담하게 보여줄 만큼 단단해지지 않았다는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 자산 공개를 한다? 그건 정보 공유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돈으로 증명하려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결과보다 구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어떻게 굴리는지, 얼마 있는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계좌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누구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 비중 어떻게 잡는지,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SGOV 같은 자산 왜 쓰는지, 이건 금액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전체 자산 공개는 하지 않지만 전략, 비중, 판단 기준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언급했듯이 일부 계좌는 선택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2화 TQQQ 부계좌인 T순위, 거치식으로 투자한 SCHD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내역, 그리고 거치된 QLD의 일부 계좌 정도는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어느 정도 흥미와 재미 요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투자 안 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의심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걸고 투자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일부는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결과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이 날 때뿐만 아니라 흔들릴 때, 판단이 틀릴 때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어야 이 채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체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구조와 판단 그리고 실제 투자 과정은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는 얼마를 벌었냐 하는 그 숫자가 그 사람의 실력을, 존재를 증명하는 잣대가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한번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 과정을 담으며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고쳐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또한 QLD 부계좌를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니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죠? 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100% 기준으로 보면 QLD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QQQM이 20%인데 1배수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크겠지 하고. 왜냐하면 QLD랑 TQQQ가 있잖아요. 손이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첫째한테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SEHD가 25%죠. 나머지 10%는 SGOV, 마지막으로 5% 정도는 그냥 실험용으로 기타 ETF나 아니면 개별 주식에 넣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총 자산이 3억이라면 QLD는 1억 2천, QQQM은 6천, 그리고 SEHD 7,500, SGOV는 3천만 원, 기타는 1,500만 원 해서 총 3억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고요. 가진 것이 5억이라면 QLD 2억, QQQM 1억, SEHD 1억 2,500만 원, SGOV 5천만 원, 기타 2,500만 원 해서 도합 5억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QLD와 QQQM은 성장 포트로 보고 SEHD는 배당 수익 완충 포트로 보고 SGOV 현금은 대기 포트로 보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둡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두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성장 비중을 유지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현금성 비중이 시간을 확보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다고 판단되면 급하게 팔기보다는 천천히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면 레버리지 자산에 한해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QLD 부계좌입니다. 현재 19.5%의 수익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걸 거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1, 2주였나 2, 3주에 걸쳐서 계속 분할을 해서 거치를 했고요. 평균은 70불을 살짝 웃돌고요. 이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